이 교육부 총론, 강론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다 보긴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좀 크게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 굳이 하나를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교육과정 전공자로서 여러분들께 교육과정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새롭게 총론, 강론이 고시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다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서 새롭게 좀 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육과정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안다, 박학다식하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그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좀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교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교육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새로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는구나. 이렇게 한번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교육과정 전공자마다 다 보는 부분은 달라요. 예를 들면 교수님분들은 저랑 시각이 다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어떤 시선에서 보냐면 교육과정을 다 보긴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좀 크게 보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 과목 저 과목을 융합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장관 명으로 이제 2022년 12월 22일에 이 교육부 고시 총론, 강론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총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교의 과목들은 보통 국어, 도덕,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 하고 이런 큰 틀에서 조금 명령을 내리는 큰 틀을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총론에 좀 이따 보겠지만 국어는 얼마, 도덕은 얼마, 수학은 얼마 정도 가르쳐라 라는 시수 이런 것들을 크게 틀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국어, 도덕 이런 것들이 강론인데 이렇게 총론, 강론 같은 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이번에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이런 것들을 방향으로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총론에서 알고 있으면 되고 국어나 이런 강론이라고 하는 각각의 과목에서는 이 학년의 성취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성취를 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육과정을 거의 제대로 들여다보는 분들이 없으시고 저도 그랬어요. 교사를 할 때.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걸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교과서를 완벽하게 안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컴플레인을 하세요. 교과서도 다 안 끝냈는데 학기가 마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 있는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교과서를 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취 기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과서 그 부분을 안 한 거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기반해서 가르치는 게 맞는데 사실 교육과정이 워낙 양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읽기가 힘들고 이 교육과정은 사실 전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가르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교육과정을 결국에는 학생들이 배우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 성취 기준을 분명히 제 나름대로 새로
정도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다 안 나갔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론과 총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초, 중, 고등학교별로 총론이 달라요. 큰 틀에서 당연히 다르겠죠.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같이 한번 이제 보면요. 이쪽만 보시면 돼요. 다 볼 필요 없고 교육과정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교사분들이 더 읽어보면 좋겠죠. 총론을 가게 되면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구성이 이번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역량으로 평생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언어 수리는 원래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도 기초 소양으로 간주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학부모님들, 교사분들 모두 알고 계시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AI, 인공지능 소양을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도 정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사분들이라면 학교에서 조금 더 개별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교과 간 연계 통합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온 것들이어서 패스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이라는 부분이 학부모님들도 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핵심 역량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좋고 학교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 지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가르쳐야겠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달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난 이제 개정되기 전에 2022로 개정 교육과정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량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 이런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자녀 혹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곳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 목표를 보시면요. 이런 교육 목표가 결국에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지도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사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교사분들이 이런 쪽으로 학습 지도를 하는구나, 생활 지도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자아 이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풍부한 학습 경험, 다양한 경험은 물론이고 특히 이런 능력,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도록 교사분들이랑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인성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금 심도 있게 돼요.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기초적인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그것 바탕으로 조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융합까지 하게 되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길러야겠다라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과정 전문가들이나 모든 분들이 최대한 모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학교 교육에 나아간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을 어떤 시수로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교사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가 이제 시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국어 시수, 수학 시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제 국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안에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학년별로
시수를 배정하는 거라는 것도 기초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총론은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핵심 역량, 즉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할 능력, 길러주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총론에서 뽑아서 봐요. 사실 연구부장님이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시는 분들은 시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취지가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요거 2개 정도 저도 집중해서 본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론이라고 하는 과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도 원래 교과서가 다 나오죠. 하지만 그 교과서조차도 다양한 출판사에서 혹은 국가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과학과 교육과정을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과학기술 쪽을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과 교육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공통교육과정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부분이에요. 이제 공통교육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냐면요. 이 과학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데요. 이 과학교육과정의 핵심을 이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반도체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게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만큼 반도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부분도 좀 캐치를 할 수가 있고, 뭐 핵심 아이디어 이런 거 좀 어렵지만 지식 이해 부분은 이런 부분, 과정 기능은 이런 좀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가치 태도는 생각과 가치,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이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결국에는 이런 걸 다 배우는 이유가 과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것이 과학과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너무 긴 것들은 패스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사실 이것만 성취를 하면요, 뭐 교과서를 안 배워도 돼요. 내용 체계라는 거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큰 범위에서의 지식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연과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힘은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고, 물체의 운동은 힘과 에너지를 통해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일상생활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사분들은 수업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이나 어떤 재구성된 창의적인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히 주입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기 밑에는 힘과 에너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내용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과정 기능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고요. 뭐 공유하기, 설명하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치 태도는 뭐 과학이 유용하다는 태도를 가지기, 과학에 대한 창의적인 태도 가지기, 이런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파트에 따라서 꼭 알아야 하는, 안다기보다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해를 해야 하는 이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이고, 지식, 과정, 태도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표만 자주자주 들여다봐요. 특히 이 핵심 아이디어를 많이 집중해서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뭐 융합교육을 설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았나 체크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과학을 들었지만요. 국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도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지도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사분들이 굳이 많이 안 읽어보는 이유가 일반적인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것들이라도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총 정리를 해드리면 총론은 큰 틀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을 기르게 될까라는 역량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정된 교육과정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구성이 되고 있나 이 정도만 총론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이제 가장 저는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는 각 교과별 그 교육과정 안에서는 여기 내용 체계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하면 이런 것들을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밤하늘을 관찰할 때 우리 학생이 4학년이다. 그러면 달의 모양과 표면, 달의 위상 변화를 관찰해서 밤하늘 관찰에 흥미를 가지나 안 가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성취 기준이 결국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어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육과정을 좀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다 볼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하나를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